우리가 챕터 3에서 General Force에 대한 리스폰스를 구하는 방법 다 배워봤는데요.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MCK 시스템이 있고요. Impulse Response를 구해라 라고 나왔고요. M하고 C하고 K 값은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Impulse Force도 주어졌어요. Magnitude는 얼마고 Duration 얼마다. 자, 그럼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임펄스 리스폰스가 왔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은 매그니튜드, 임펄스 매그니튜드 나누기 m 오메가 t의 익스포넨셜 사인 오메가 dt입니다. 여기 이니셜 컨디션은 0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지금 다 주어졌죠. f, 델타 t, mck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값을 대입하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진동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공식 딱 정해져 있고 풀 수 있게 언노운 다 주고 나머지 그 언노운 갖고 풀 수 있는 거 나머지를 묻기 때문에 사실 문제풀이 하겠다라고 한 마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대학교 전공 과목으로 그렇게 문제풀이 프랙티스만 하기에는 또 너무 쉬운 과목이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라던가 맥락 같은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를 다 대입하면 답은 나온다. 다음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델링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새가 날아와서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나서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떨어졌거나 했겠죠. 그래서 멈췄다, 부딪혔다 라고 했을 때 카메라가 흔들릴 텐데 그 맥시멈 디플렉션이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이걸 만약에 앞에 문제처럼 MCK 모양대로 생기게 그림을 주고 뭐 F는 얼마다라고 10까지 주면 사실 그거는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 전봇대에 와서 부딪혀고 뭐 CCTV 카메라 와서 이제 이게 좌우로 흔들릴 것이다. 이게 transverse vibration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냐면 그 longitudinal beam, cantilever beam의 좌우 운동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force의 방향이 이제 그 deflection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고 그럼 이때 그 카메라의 그 어떤 매스가 주어질 테고 이때 구해야 될 강성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이 그 폴의 그 영스 모듈러스 머티리얼 알아야 되고 에어리아를 알아야 되고 랭스 알아야 돼서 3EI over L to the cube 이게 바로 이제 그 캔틸레버 빔의 longitudinal translation의 equivalent key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좌우로 진동하는 거니까 마치 이제 K가 연결된 MCK 시스템에서 이런 그 식의 문제 세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으면 잘 풀지만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으면 못 풀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상황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될 수 있구나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 이렇게 나왔다 치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너무 쉽죠. 임펄스 리스폰스죠.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인데 시스템의 뭐 파라미터들은 이제 안 주어졌으면 이제 언노운으로 문자로 풀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F 델타 T인데 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는 폴스는 얼마였고 듀레이션 얼마였다라고 알려줬는데 여기서는 그 안 주어졌죠. 단지 그냥 새가 1kg짜리 새가 와갖고 이런 속도로 와서 부딪혔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가 만약에 부딪히고 그냥 멈췄다고 치면은 F 델타 T는 어디서 온 거냐? 새에서 온 거다. 그래서 새의 운동량이 그 충격량으로 변환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F 델타 T를 M 델타 V로 이제 계산해내는 건데 뭐 요거 자체로도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시츄에이션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진동 시스템하고 어떻게 매칭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스킬이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익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값 다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는 뭐 그냥 하면 되죠. 자, 다음은 이제 임팩트 해머 문제. 이것도 되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매스가 1이고 MCK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어떤 임펄스까지 다 줬어요. 심지어 계산까지 해서 줬어요. 뉴턴 세크로에 부딪혔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싱글 임팩트를 주려고 그러는데 더블 힛이 생긴다. 이것은 진짜 실험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한데 이렇게 임펄스처럼 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때도 임펄스 해머가 앞에 포스 트랜스듀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때렸는지가 다 고스란히 기록이 되는데 이런 듀얼 피크가 잘 나와요. 예, 그게 아마 이렇게 때리면서 살짝 한 번 더 때리게 되는 그런 따닥하고 이렇게 때리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듀얼 피크가 나왔을 때 이때의 리스폰스를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결국은 이제 아이디어라기엔 싱글 픽이지만 액추얼 메저먼트는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듀얼 픽으로 만약에 그냥 문제를 내버리면 문제가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제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 잘 풉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가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학교 밖에서 문제를 다루게 될 또는 대학원에서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보게 될 문제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로부터 읽어야 돼. 듀얼 피크가 얼마만큼 서로 떨어져 있나를 보면은 이제 대충 이게 밀리세크 단위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은 이제 0.15 밀리세크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포뮬레이션 하는 거 쉽죠. 이퀘이션 MCK 시스템에 하나는 바로 타임 딜레이 없이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들어왔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딜레이 후에 또 따닥 하고 왔고 이게 듀얼이니까 그냥 매그니튜드는 똑같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슈퍼포지션 하면 되죠. first impulse와 second impulse의 response를 슈퍼포지션 하면 되고, first impulse는 그냥 impulse t가 되는 것이고, second impulse는 t minus tau가 되겠죠. 그래서 tau는 여기서는 0.15 밀리세크. 그러면 전부 다 주어졌죠. 지금 전부 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이 식을 그냥 포뮬레이션 하면 되는데,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 산수.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 내가 리스폰스를 퍼스트 픽만 그러니까 퍼스트 픽만 있을 때의 영향권에 있는 솔루션과 퍼스트 픽과 세컨드 픽이 그 슈퍼포지션 된 구간에서의 응답으로 내가 얘를 분리해서 답을 쓸 줄 아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머지 숫자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그 리스폰스가 듀얼 피크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거 직전까지의 리스폰스랑 이 이후에 슈퍼포지션 되는 걸로 구간이 나뉜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다음 문제 풀어보면은 이제 다음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펄스 인풋이 들어왔는데 width가 t1이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각파 들어오는 거죠. 사각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워낙 예제로도 많이 풀어봤어요. 시스템의 MCK는 주어졌고 사각파 들어왔고 그 F0의 값 매그니트까지 주어졌으니까 이걸로 펄스 리스폰스 구하는 건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풀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펄스가 들어왔는데 얘를 0부터 시작하는 펄스와 어느 시점 이상에서 시작되는 마이너스 펄스로 합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요 쉐입이 된다. 두 구간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0부터 시작해서 쭉 t까지 오는 스텝 인풋에 대한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 컨볼루션을 하면은 컨스탄트 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t 마이너스 타우 이게 ht 마이너스 타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테그럴 하는 이 t0는 이제 요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0이라고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스텝 펑션의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때 솔루션은 이거 계산하는 건 복잡합니다. 이제 한 줄로 썼지만은 한 페이지 쭉 유도해야 될 정도로 이제 요 exponential sin t 적분하는 게 있는데 한 번 정도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대충 이런 폼으로 솔루션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수값에서 exponential 뺀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아웃풋이 이렇게 있을 때, 뭐죠? first 스텝에 의한 리스폰스와 그 다음에 F0가 그러니까 T1 이후에 그 두 번째 펄스가 들어와서 이것이 합쳐져서 슈퍼포지션 되는 것으로 솔루션이 구해진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도 특히나 중요한 건 내가 솔루션을 T1보다 작은 구간과 T1 이후의 구간에는 두 개의 펄스가 합쳐진 슈퍼포지션이다로 포뮬레이트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값은 다 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숫자는 자, 이번에는 스퀘어 펄스가 아니고 삼각 펄스,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한 상황입니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싱글 DOF,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제 댐핑은 지워졌네요. 댐핑 없다고 치고, 싱글 DOF MK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베이스 가진이 있습니다. 베이스 가진 우리가 챕터 2에서 싱글 사이누소이달로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싱글 사이누소이달이 아니고 삼각파로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의 리스폰스를 구하란데요. 삼각파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지금 여기는 앞에 스퀘어 펄스는 두 번 풀면 됐죠. 스퀘어 펄스는 어떻게 썼냐면은 하나 올라가는 거에서 하나 네거티브로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빼면은
그게 이제 스퀘어 웨이브가 됐는데 삼각판은 세 개입니다. 하나 올라가는 거 하나, 내려가는 거 하나, 그리고 내려가는 거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레인지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인풋이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가진 식을 떠올리면은 그때 우리가 댐핑에 의한 가진 스티프니스에 의한 가진 싱글 하모닉이었었는데 이제 우리 더 이상 싱글 하모닉 아니고요. 댐핑 없고요. 그다음 이제 KY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Y가 지금 시간에 대한 함수다. 세 구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컨볼루션 인테그랄 사실 이제 정의는 0부터 시작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구간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컨볼루션 인테그랄에서 이 구간을 어떻게 정의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그 폴싱 펑션을 어떻게 넣느냐가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 구간으로 나눠지잖아요. 세 구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t는 0보다 작을 때 0.6 사이, 그 다음 0.5보다 컸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0.2보다 작을 때는 쉽습니다. 그냥 이런 그 일직선 k 그 비례하는 어떤 인풋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0.2초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0.2까지 적분을 해주고 0.2에서 t까지는 그 그린 라인으로 생긴 애를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진 상황에서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영역으로 가면은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상승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는 그 하강하는 그 리니어 라인,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어차피 그 적분 하나만 아니냐.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번째 거랑 이것을 t로 그냥 놓는 거랑 같을 수가 있는데 주의할 거는 그게 0.6에서 끊긴다는 거죠. 0.6까지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0.6까지 그 적분을 끊어주는 것을 혹시 헷갈릴까 봐 이제 이렇게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t는 맨 마지막 인테그랄에서 고려해준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끊는 학생은 끊을 수가 있겠죠. 끊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그냥 계산입니다. 산수. 산수 계산해보면 이제 답은 이렇게 다 숫자들이 다 들어온 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풋이 세 구간이기 때문에 아웃풋도 세 구간으로 구분해서 줘야 되고 컨볼루션 인테그랄의 적분 그 레인지를 잘 설정해야 된다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 인풋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랜덤은 이렇게 사이누소이다 우리가 지금 봤지만 계산한 것처럼 클로즈 폼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이 얼만큼 파워를 갖고 있느냐,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는 앰플리튜드 제곱과 주파수별로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를 나타내는 걸로 표현이 된댔죠. 그래서 그거를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문자로 줬어요. 그 숫자로 주는 거랑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S0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을 때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인데 아웃풋 파워 스펙트럴은 인풋에 파워 스펙트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H 그 시스템 특성만 알려주면 되는데 심지어 MCK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츄에이션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뭐 그 지면에 프로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랜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웃풋은 인풋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인풋에 대한 그 스펙트럴 덴시티가 S0로 주어진 상황.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그 MCK 주어진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의 매그니튜드 제곱만 구하면 되는데 MCK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오메가의 함수이다. 랜덤은 오메가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오메가 S0도 이제 오메가에 대한 함수인데 오메가에 대한 그 분포를 알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평균을 구해라, mean square value를 구해라, 리스폰스의 평균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식을 사용하면은 타우가 0일 때 오토 코릴레이션 구하는 걸 마찬가지고요. 오토 코릴레이션은 결국은 타임 데이터를 알아야 적분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쉬운 방법. 이미 알고 있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서 넘어오는 방법이니까 퓨리에 트랜스폼 역으로 하면 되죠. 퓨리에 트랜스폼을 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답을 알 수 있다. 여기 저거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익스포넨셜인데 이제 타우가 0이니까 1. 오케이. 안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미 구한,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을 대입해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이제 요건 이제 아직 못 풀지 않아요. 오메가에 대해서는 풀 수가 없으니까 문자라서, 숫자라서 풀면 풀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나타낸다면 결국은 평균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계산할 수 있죠? 예.